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하여 토론회를 하든지 당사자들끼리의 반박 토론을 개최하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기꾼 수준의 명태균과 자기 이기심만 가득 찬 그 중요한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김대남이 설치는 정말 어수선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한 이재명 야당 당 대표라면서 국민의 지도자인 척하며 돌아다니는 이재명은 밝혀진 것만 전과사범입니다. 왜냐하면 법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많은 자범의 전과는 공개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지금 자유우파가 공산좌파 정도였다면 이미 이재명의 전과를 덜추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무능하다 할까, 조금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사범이면서 지금 재판 받는 것만 해도 사범이고 앞으로 수사할 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법인카드도 아직 그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거짓말, 불륜, 공금횡령, 이런 게 아직도 그 너무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 지금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돈을 수백억씩 끌어다니고 그 잘난 척을 하고 있으니 그 바닥에서 설치는 봉이 김선달들이 얼마나 그 가소롭게 보며 이재명이 그 정도 한다면 나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그 대패로 가는 그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하나뿐입니까? 실형을 2심에서, 고등법원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고 다니고, 그러면서 조국의 실형 2년은 정치 탄압에 의한 훈장인 양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황운하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놓고도 5년이에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3년인가 5년을 받아놓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억울한 정과는 있어도 되고 법주면 우습게 알아야지 권력을 쟁취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황운하는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니 지금 밑에서 설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봉이 김선달들이 어떻게 이불 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회다 지금 설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정말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사회 현상의 매개가 윤석열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법치를 세우라고 국민들이 현직 검찰총장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개 지뢰점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한 점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 연결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김건희라는 소리를 국민들이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실체적인 증거도 없고 어떤 결과도 없어요. 청탁을 했다는데 뭘 청탁을 받아주었는가? 무슨 주가 조작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무슨 육군 참모총장을 육군 해병대 그 사단장 소장을 해병대 참모총장을 시킨다는데 아직 지금 해병대는 별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별 4개를 만들어서 참모총장을 시키고 해병대 사령관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 떠도는지, 명태균이가 공천을 개입했다는데 뭐 어떤 공천에 개입했는지 어떻게 개입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김건희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가 그래도 자기 말로 미술 전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다. 한국에서 어려운 이런 일을 성공시킨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검찰총장을 배우자로 맞이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그 주변 지인들도 무슨 수준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무슨 최재형 그 보안법 위반이면서 그 최재형 사기꾼 같은 목사,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뭐 어느 하나 똑바로 돼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조차도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자기 혼자 그걸 기획했겠습니까? 그 출세하고 싶은 그 어떤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명태균 하수인이에요. 아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수 그냥 서울신문의 기자예요. 그 적어도 대통령 영부인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하수인, 그 잘 세포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 여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먼저 지적하겠다 이겁니다. 여자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여자이기에 그 사업의 사장이고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 만나는 수준이 어떻게 그렇냐 이겁니다. 그냥 지금 하도 답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아무런 그거 없이 그 북두시민혁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 스스로 지어서 어병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유튜브를 하는 이 북두시민혁명군도 그런 사람은 만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만나면 알아요. 만나면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아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나갔는가. 결과론적으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성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줄 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이겁니다. 무슨 자기가 잘났다고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모릅니다 할 일이지, 공천은 경선이 원칙입니다. 지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정말 가짠타 이겁니다. 한편으로 저 사람이 그 명문대학을 못 나오고 인물이 못 생겼다 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 조금 교정을 시켜가지고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 이겁니다. 이걸 먼저 지적하면서 그래도 나라를 지금 지켜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떠도는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은 김건희가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텔레비전 앞에서 공개 방송으로 서로 반박 토론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물증이 없어요. 주장만 있고. 그리고 결과도 별로 없어. 그런데다가 그 상대방 서로 당사자들끼리의 주장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뭐 시장판에 말싸움을 시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도 조력자, 변호사, 기타 자기들이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2명에서 3명의 조력자를 동행해서 모든 그 김건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해 당사자들이 그 사건별로 총 집합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로 반박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봉익임선달에 의해서 이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게 방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2 내지 3의 조력자를 동행하고 시간별로 사건별로 프로그램별로 탁탁탁 차례대로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도 조력자를 2 내지 3명을 동행해서 반박 토론회를 해라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회를 이렇게 의혹투성이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되고 국민들이 생활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빨리 어떻게든지 정리를 시켜라.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로 정치적인 계산 혹은 정치적인 술수 이런 거로 볼 때 북두시민혁명이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이 타이밍이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법부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혹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3년 내에 떠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문정도 없다. 그러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바닥 민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직 속단은 못하지만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희미한 움직임이 있다. 잘하면은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도 있다. 단지 조전혁 의원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혁명이니 뭐 어떤 교육을 정상화하니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정서적으로 다가드는 훌륭한 선거운동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예견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지금 이런 터닝포인트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박 토론회를 2시간 정도 텔레비전 앞에서 해라. 지금이 기회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그런 진단 속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미비하면은 특검도 받겠다. 이런 성부수를 던지자. 한번 걸러서 특검을 받자.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2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했던 전두환을 그 모의재판, 학교 다닐 때 하는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강원도로 도망을 가 있었다 하면서 자기의 교과서적인 법치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선거운동상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내심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타산지석,
그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남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광주가 일어났을 그 당시는 사태고 폭동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내란 혹은 폭동도 하나의 정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폭동이지만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정당하다. 그리고 광주 시민도 정당했지만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만약에 광주 사태에 개입을 했다면은 아주 정당하게 잘한 일이다. 훈장감이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역사관입니다. 그 내란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저 충청북도 제천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을 바꿔라 한다면 그 대통령을 바꿔야 됩니까? 무슨 꼭 광주를 떠나서 저 강원도 춘천에서 약 한 30만 명이 모여서 10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은 대통령을 춘천에서 30만 명이 총을 들고 나라를 뒤비려고 일어났다면 그 군인들이 그걸 두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30만 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윤석열이의 고찰 혹은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80년에는 광주가 내란이고 사태인 겁니다. 그러나 약 한 15년에서 20년이 흐른 뒤에 김대중이 집권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란이 끝이 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성공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스스로 가진 역사관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대통령이 왜 민주화를 안 하고 왜 군인들이 나서고 이랬는 거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냥 학생 시절에는 교과서를 공부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전두환 사형 이거 맞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그러나 현실을 겪어보면서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될 적에는 역사의 죄인이 되든 혹은 국민의 지탄을 받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가장 모질하는 게 인기는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 욕은 안 먹으려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냐? 앞뒤에 안 맞다 이거예요. 욕도 먹고 지지도 올리고 욕도 안 먹고 지지도 없어지고 이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욕을 먹고 지지율도 올리고 욕은 처먹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철학이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윤석열의 지금 국정 철학은 그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이상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뜬구름 잡는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욕을 들을 일이에요. 욕을 듣고 지지율이 떨어질 일이야. 왜? 허황되니까. 거기에다가 더 허황된 마누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지가 무슨 공천이 안다고 경선이 원칙입니다. 마누라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네가 뭔데 도와주고 많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나는 그런 일에 일체 모릅니다. 바깥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선거 과정에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살림만 산다고 국민 앞에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뭘 지가 공천할 힘이 없니? 그럼 있으면 지가 공천해 줄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윤석열이가 그런 느낌이 얼굴에 나타나요. 나도 몇십 년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여자에 좀 휘둘릴 상이구나. 여자에 대해서 태도가 분명하지 않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좋다 이거예요. 지 혼자 뭐 그런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혹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투표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실망감에 빠지겠나 이거예요. 왜 대통령에 나왔나 이거라. 다시 말을 한번 하자면은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지지율도 떨어진다 이겁니다. 윤석열은 착각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면 인기가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도 먹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윤석열이 적어도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인기를 얻으세요. 왜 욕을 먹고 지지율도 떨어지냐 이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치를 강하게 세워야 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김대남, 명태균, 그리고 그 회계 책임자 김영선이 당장 구속시켜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법치를 말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그 적폐, 불법행위,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하라고 국민들이 현직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그 수사를 하고 이재명이를 잡아 넣어야죠. 그 교과서적인 혹은 이상적인 법치주의를 떠나서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걸 못하면은 무슨 대통령제 국가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다 허비해가지고 지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가지고 지지율은 욕은 얻어 처먹고 지지율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겁니다. 욕을 먹으면 인기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조금 이런 그 타산지석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그것 하나와 또 한 가지의 허점이 하나 있어요.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그 베일에 가려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검찰총장을 국민들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겁을 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하수인이잖아요. 대통령이 잘라 목을 쳐 이러면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칼이 아닙니다. 자라고 할 수요. 척도. 대통령 그 사람이 딱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은 칼이 아니고 자입니다. 자. 척도예요. 이 사회의 어떤 이런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척도인데 윤석열이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죄를 지은 놈은 벌을 주고 자기 주변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특검을 받고 특검을 못 받으면 정치적인 무언가의 수단을 제시해라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듯이 MBC 반정부적이라니까 MBC 텔레비전에서 중계방송을 해라. 김건희
조력자 2명, 이해관계자들, 조력자 2명 데리고 와서 사건별로 10시에서 1시까지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쭉 반박 토론회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미진하다. 특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런 토론회를 거쳐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런 무슨 정치적인 수단을 제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일 때는 칼이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칼이었지만은 대통령은 칼이 아니고 자기가 자로서 척도로서 이 국민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대통령이 척도로서 김건희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토론에서 밝히고,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른 척하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다면, 특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 해명을 하라 이겁니다. 떳떳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 아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그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러면은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절차를 안 밟나 이겁니다. 이제 이런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상대방끼리의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주장밖에 없고 결과도 없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김건희도 억울하고 윤석열도 억울하겠지만 이 지지하는 시민이라든가 먹고 살아야 될 그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기분이 불쾌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실체 없는 의혹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중계 속에서 반박 토론회를 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의혹을 제시한 사람들을 즉각 구속시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서울의 소리라든가 그거를 퍼나르는 국회의원, 이런 국민의 민생을 저버리고 정치 공작만 하는 이런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느 경남 시골에서 허풍을 떠는 사기꾼이 내가 말을 하면 대통령이 한 달 뒤에 탄핵을 받고 집으로 쫓겨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왜 두고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조롱을 받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될 대통령이 그 사기꾼들이 희롱에도 히히거리고 다니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된 사회냐 이겁니다. 자기가 죄가 있고 그걸 떠나서 윤석열이 죄가 있고 김건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런 사회를 용인하는가? 정말로 붕괴할 그럴 지금 사회 현상이다. 그러면은 존경받아야 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갈 대통령이 희롱당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이 전체적인 상하 좌우의 공동체의 결합, 조직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에는 사회계약이라 하는 법이 있고 서로가 법은 아니라도 인정하는 사회정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정의, 서로 계약으로 약속으로 맺은 법과 어떤 사회정의가 허물어지면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지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 사회의 기강, 상하 좌우의 어떤 조직망, 상하 좌우의 이 조직망을 하루빨리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탄핵당하고 안 당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가 서로 계약,
약속을 맺었던 그 법이라든가 사회 정의가 완전히 허물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일을 할 절호의 기회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공산자파들의 정치 공작과 범죄인을 방탄하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가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한다. 사법부에서는 지금 상권 분립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권력은 없지만은 이 규율, 이 공동체가 맺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감시하는 법원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권력 욕심 혹은 지나친 어떤 명예심에 들떠서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다. 그래서 바닥에 국민들이 재판을 불신한다는 이런 반성 속에서 사법부의 정상을 위해서 일선 재판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그 반박을 해야 된다 하는 마키아벨리적이랄까 혹은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 뭐랍니까 터닝 포인트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정 운영과 법치의 적응, 법치의 실천에도 강약이라 할까 리듬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공을 펼칠 그런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터닝 포인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회 기강을 잡는다는 그런 정책 목표 하에서 정치권의 정치적인 공작 혹은 그 어떠한 권력 다툼, 당파 노름에 대해서도 그 기본적인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국정에도 리듬이 있고 그 법치라는 똑같은 법치 속에도 강약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국의 역사책에서도 나오고 한국의 조선실록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라.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 만시지탄 늦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늦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가 빠르니 지금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윤석열의 행동, 행태, 그리고 김건희의 어떠한 그 행위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화가 좀 납니다. 김건희 그 사람이 사회의 상류층이라 하면서 서울의 소리 사장을 만나도 뭐 할 건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정치에 어떤 책사라 하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가 뭐를 안다고 공천은 경선이 원칙이고 단독이면 더 좋지요. 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나는 가정주부만 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 남편을 두고 이 소리 저 소리 기소리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정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입을 다물어야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억울한 면이 있고 현재 그런 아는 척을 한 것뿐이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때는 김건희가 그 크게 뭐
잘못한 일은 없다. 법률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도덕적인 비판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가 뭘 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구독자라든가 시청자, 조회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나무 숲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한다,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혹 내하고 그 생각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것이 큰 힘이 되거든요. 하여튼 늘 이 정도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지역에 여러분 모자라는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